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3,0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딱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좀 강하게 몰렸는데 코스피 시장은 2,99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게임과 메타버스로 화랑을 일으켰던 코스닥 시장은 1.8%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1,013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이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동안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조정에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상승권에서 마감한 반면 이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나스닥은 0.5%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을 받으면서 금리 인상, 조기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1.68%까지 전일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주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시속게임 장세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왔다 갔다 하는 수급 속에서 계속해서 지수 변동성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시속게임 장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민수 작전 키워드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였는데 현대하면 또 당연히 기아도 살펴봐야겠죠. 웃돈이 붙는 차 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웃돈이 붙는 건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7.8% 정도 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달 들어 부진했던 철강주가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시속게임 장세 대응 전략입니다. 어제 정말 시속게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수가 좀 바뀌었어요. 이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이 코스닥에 있는 메타버스나 게임이 확 떨어졌고 이 두 종목이 두 섹터가 좀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이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참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었죠. 네. 시장에서는 시속 게임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도 못하고, 물론 시장이 지수가 크게 흔들려서 밑으로 막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쪽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 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상황들이죠. 특히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움직여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시장이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명제는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만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반도체가 자금을 블랙홀로, 즉 지금 갖고 있는 게 시장이 지수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보다는 저 기관들이 더 이렇게 현상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는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그런 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볼 때 반도체 관련된 쪽에 또 외국인들이 어제도
삼성전자를 500만 주, 이틀 동안 500만 주를 사고,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는 산 지가 꽤 오래됐죠. 꾸준히 계속 접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연동되는 또 그나마 개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이다 안쪽에서 움직이되, 그래도 어떤 하루 움직이고 약간 정체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소부장 쪽도 더 탄력을 강화시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대표적인 섹터, 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관련된 IT 신기술 관련된 섹터들은 오히려 그동안 또 물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거기서 그 조정의 패턴들이 보이는 가운데 특히 또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렸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얘기도 많이 하시는 섹터가 지금 그런 게임부터 엔터 관련된 이쪽 IT 신사업 관련된 쪽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타이밍의 문제겠죠. 조정을 받기 좀 자주 조정이 필요한 자리 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물린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 대응도 약간 이제 좀 앞으로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일단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의 강세가 이끌어졌을 때 일단 다음 국면적으로는 첫 번째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이 가장 계속 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이거 좀 소외했던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또 가장 소외가 많이 됐던 쪽이 어딜까라고 바라보다가 이제 경기 민감 관련된 쪽 많이 밀렸죠. 그리고 또 정체를 받았고, 그러면은 그런 뭐 철강부터 화학, 뭐 건설, 뭐 조선 이런 쪽으로도 온기가 퍼지면서 시장의 선순환이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이제 두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금이 한정돼 있고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반도체가 좀 가다가 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바톤을 기존의 주도주 섹터라고 보여졌던 IT, 메타버스, 이 블록체인 관련된 쪽이 오히려 저점에서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안 좋은 거죠. 그냥 시장이 또 반등 시도했다가 다침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흐름들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쪽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좀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난이도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많이 오르고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다가 또 최근에 조정 나오니까 아유 잘못 샀어 그래서 다시 바로 또 손절한다든가 하는 감정이 섞인 추격 매매하기에는 추격 매매해서 지금 돈 날리기 딱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꼭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한쪽에 다 몰빵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바이앤 프레이를 할 게 아니라 일단 비중 관리가 계속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만들어 놓은 채 현금 비중이나 또 종목 비중이나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섹터별로도 한쪽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 조정 나오는 섹터를 조금씩, 그리고 또 다시 추세에서 눌림목 들어오는 흐름 섹터를 또 조금씩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균형 잡히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동향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저희가 시장에서 살아가야 될 조건은 일단 너무 급하게 시장 대응했다가 오히려 여력도 없이 급하게 대응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을 찾고, 그리고 급등은 반드시 또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쪽에서 웬만하면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좀 차라리 가격 안 주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보면 되지라고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황의 화랑이 좀 이어지고 그리고 다른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가장 안 좋은 점은 좀 반등을 시도했다가 침몰을 할 경우가 있으니까 포트 비중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골판지주의 기직의 추세적인 상승은입니다. 어제 금판지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 골판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 주식 시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뭐 대형 포장도 그렇고 무슨 재지 이렇게 종목들이 활황을 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 골판지 관련주가 사실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택배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골판지 수요도 함께 올라가서 이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골판지 이 추세적으로도 상승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제지주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골판지가 조금 더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전 같으면 띵동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딱 달려나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의 제2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택배 배달원 분들이신데,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로 인해서 촉발되면서 수혜받는 측면들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변화가 뭐냐면은 꾸준하게 뭐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또 환경에 대한 관점들이 커지고 특히 요즘은 종이가 상당히 몸값이 귀해졌죠. 예전에 플라스틱을 많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이 먼저다.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요즘 가보게 되면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로 예전에는 그 박스가 아닌 뭐 비닐이나 다른 쪽으로 썼었다가 이제는 포장을 박스로 하기에 지금 법령도 바꾸고 그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농수산물 시장 큰데 그 가보시게 되면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게 또 다시 재활용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런 수요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그 업계 쪽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대양재지라고 하는 회사가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이 화재가 났었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던 회사가 화재가 나서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골판지 수급이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한때 약간 좀 시장에서 골판지 가격 급등하나라고 봤었다가 그때 다른 업체들이 가동률을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약간 좀 넘어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국면들이 끝나고 또 잠잠하다가 지금은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일단 첫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오르죠. 지금 저희 월급 빼고 출연료 빼고 다 오릅니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면 그에 해당되는 골판지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폐지죠. 이런 폐지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폐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원자재가 올랐을 때 골판지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나오는 폐지 가격 상승세도 골판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벌써 관련된 협회에서 지난 가을 때 이번 가을이었죠. 이번 가을 때 한번 가격을 올렸었고 이 정도 흐름이면 추가 인상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원지 가격, 올라가는 재료 원자재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마진을 좀 더 붙여서 가격 흐름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기보다는 좀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골판지 가격의 상승세와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에 좋아지는 개선 기대감 이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요즘 보게 되면은 중국의 골판지 가격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급등세 느낌은 아닌데 한번 급하게 올라가고 고점에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전기 부족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골판지 업체들도 거기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가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도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현상이 강화돼서 되게 되면은 가장 업체들 쪽에서는 충분히 올라온 원자재 가격 대비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수요가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는 꾸준하고 거기 나오고 있는 어떤 가격 인상들은 충분히 정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은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골판지 업체들의 대부분 실적과 주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 뚜렷 거기다가 그동안 어떤 성장주가 전혀 아닌 상황 쪽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자산 대비 저평가가 뚜렷한 모습들 쪽에서 이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끌어올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골판지 업체들이 거점에서 꾸역꾸역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세적으로 한번 이어질 가능성, 특히 이런 시기가 지난 2017년도, 18년도쯤 이쪽이었었죠. 그때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성장이라고 하긴 뭐하겠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 쪽에서 주가가 크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지금 흐름들이 맞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골판지 업체들 시장에서 나오는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8개, 9개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은 첫 번째가 아세아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은 가장 일관체제 잘 갖춰놓고 거기서 나오는 좀 탄탄한 실적의 변화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종목은 아세아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캐파를 계속 늘리는 업체가 하나 있죠. 삼보판지입니다. 증설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충주 공장도 캐파를 늘려서 거기만 50%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요도 꺾이지 않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보판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겠죠. 올해도 실적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계속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판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종목별로도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하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측에서 미국 테일러시의 이 파운드리 17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9조 원 정도의 규모고요.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반도체 동맹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반도체 쪽 부분을 우리가 미국에 좀 많이 손을 내어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미국에서 얻는 수혜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이 관련된 얘기는 어제 살짝 나왔던 쪽이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영향력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왜 삼성전자 분석인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왜 텍사스주 그 사막이 횡한 거기를 가서 공장을 만들고 테일러시에다가 낙점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번에 들어가는 쪽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생산을 설계받은 쪽을 그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옆 동네를 살짝 눈길을 가서 보게 되면 옆 동네에 큰 공장 그 본사까지 와서 우린 텍사스가 거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테슬라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인텔도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인텔 같은 경우 또 CPU나 테슬라의 또 반도체와 그 차량용 반도체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주문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와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테일러로 갔겠죠. 그래서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노리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중점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알려진 쪽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략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눈길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또 달러와 강세 기조 안 꺾였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1.7대까지 들어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 계속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죄송합니다. 네스닥이네요. 네스닥 기술주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아무래도 여파가 그렇게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이 미국 시장이 휴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요일은 반장이죠. 추수감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체력으로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시험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대한 활력소가 될지 아니면 좀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에 대한 강화가 나올지 아니면은 좀 더 어떤 동력을 잃고 그냥 또 재미가 없어질지에 대한 분위기를 이번 주 하반기에 타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3050선을 그래도 시도나 안착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좀 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이런 안착 여부와 아니면 안착도 못하고 탄력을 이끌는지 만약에 여기서 또 탄력 잃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접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시점 쪽에서는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해보면서 섹터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균형적인 대응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이 텍사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이 뉴스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내비쳐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세가 정말 짙습니다. 강달러세 때문에 뭐 금값도 하락하는 추세인데 어제는 다행히 좀 96.5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좀 되면서 강달러세가 약간은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오늘 장 트레이딩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반도체 업종 설명 듣고 반도체가 올라갔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기아입니다. 웃돈이 붙는 차 기아라고 되어 있네요. 어제 현대차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오늘 또 기아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기아도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진출해서 기아도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고요. 또 뭐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자동차 업종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현대에 이어서 기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웃돈이 붙어서 팔리는 차 기아라는 제목을 좀 드렸고요. 10월 28일 카카오페이 증권, 11월 23일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11월 3일 IBK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반도체 쇼티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이 수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완성차와 부품사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와 현대차, 현대차와 기아, 저도 개인적 취향으로는 기아가
그래도 조금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어떨지 모르겠으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이어가서 기아와 현대 중에 어디를 고른다면 고를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1, 2, 3분기 실적을 빠르게 좀 리뷰를 드릴 텐데요. 1분기 매출액은 16조 5,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영업이익은 1조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 당기순이익은 1조 300억 원으로 289% 성장했습니다. 2분기는 매출액 18조 3,300억 원, 영업이익 1조 4,800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400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900% 이상 성장을 보인 2분기였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17조 7,500억 원으로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찍었다라는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왔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좋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조 1,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영업이익률로 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5%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개선된 모습인데요. 북미 시장의 인센티브, 구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UV나 RV 차종 고수익성 모델에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현대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기아는 SUV나 RV 차종 쪽에서 실적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현대가 6%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7.5%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투탑에서는 기아가 판정승을 한 3분기가 아니었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주셨는데 북미 쪽에서 RV나 SUV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올해 초반에 좀 많이 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좀 횡보하는 그런 차트 모양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네.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뭔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이유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도 시장에 너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악재들이 얼추 반영이 되었고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제는 대형주를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지난주 반도체, 이번 주 자동차 섹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테마성 수급에서 실적 장세로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들의 수급 개선세, 그 뒤를 이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종종 그리고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급을 꾸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월봉상 5개월 연속 음봉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아니면 11월 양봉 전환으로 11월을 마감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11월 마지막 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과 지지를 위해서는 대형주의 반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쉬었던 종목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 유입, 수급 전환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아일까? 미래, 먹거리나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5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실적, 두 번째로 반도체 생산 차질 최악은 지났다. 세 번째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네 번째, EV 전략, 전기차에 대한 시장 공략 확대 기대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연 수요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클, 웃돈을 얹어서 사고 싶은 SUV 텔루라이드를 시작으로 카니발, 소렌토, 스포티지 등 SUV 모델들이 연속적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 출시하는 차종마다 모두 다 흥행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북미 시장에서 특히 SUV의 강자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영업이익률 관련해서도 인센티브 하락에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건데요. 기아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18년도에 굉장히 저점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바닥 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년도 후반부부터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영업이익률이 1.5%였다가 올해 3분기, 21년도 3분기에는 7.4%까지 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중순까지는 앞으로 판매 가격, 높은 판매 가격 유지할 전망이고 그리고 인센티브, 구매 지원금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또 EV입니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EV6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선 주문 물량 24,000여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4,000여 대는 연간 물량의 6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연간 60%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22년도에는 신형 니로 EV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는 차가 니로였습니다. 그런데 니로 EV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아는 27년까지 7종의 차종에 있어서 전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된다면 기아의 밸류에이션 상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기아는 SUV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 그리고 출시되는 차종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차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에서 조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저점부터 이러한 저점들을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들, 누누이 대형주를 말씀드릴 때 좀 이어갔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들을 이제 깨지 않는 한 앞으로 시청자님들께서는 현대차는 이 추세선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트상 이 바닥 구간을 본다면 약 77,000원 원짜리가 가장 대바닥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차트를 본다면 83,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도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자님들께서는 83,000원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내가 한번 모아가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기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완연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수급이 먼저 돌아올 때를 기대하면서 미리 높은 가격에 산다라는 모습보다는 나도 영민하게 73,000원과 83,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주기적으로 모아가다가 83,000원을 하회하는 깊은 하락이 혹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비중을 5에서 10%씩 실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실적,
반도체 생산 차질은 최악을 지났고 평균 판매 단가는 증가하고 있고 EV 전략 확대될 것이고 지금 주문은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내년 상반기, 내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수주 상황, 신차 출시 모멘텀, SUV의 흥행 지속, 이제는 저점에서 모아갈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보다는 기아가 3분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판정승을 얻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에 대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실적이 너무 좋지만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식 종목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 좀 여쭤봤는데 77,000원이 대바닥이고 매수 타점은 한 83,000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횡보가 길 때는 이 매집을 끝내고 또 상승장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좋은 가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트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담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철강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부진했던 철강주가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정부의 미국 철강에 대한 쿼터 재협상 소식 때문에 모든 좀 철강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조선, 건설 이런 섹터에서 내년까지도 수요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고 또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죠. 이 중국에서도 수요 둔화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주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2,9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은 일단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형 섹터들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전기전자 필두로 이제 시장이 반등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경기 민감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철강 관련주들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약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철강 쪽 당연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이번에 상승을 했던 구간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이제 상승했던 이 굉장히 큰 상승폭의 중심 가격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절반의 이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한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강탄 역시나 마찬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다른 철강주들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좀 대부분인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시총이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시세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철강주들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물론 안전한 대형주들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들 위주로 시세 탄력을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리고 포스코라는 기업의 자회사니까 그렇게 또 안정성 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100억대에서 이번에 3분기 실적까지 해서 1000억대로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분기별로 봐도 1분기에 140억, 그리고 2분기에 430억, 그리고 3분기에는 559억을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 올해 이제 4분기까지 컨센서스를 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0%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스코 강판 역시 보면 이제 철강주들이 대부분 다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구간 내에서의 대부분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가격 조정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줬었고,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을 보여줬고요. 다른 대형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한 종목들은 아래로 가격 조정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포스코 강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철강주들 실적이 안 좋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 지수의 눌림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저께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양봉을 올라준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던 요 시세가 나와줬던 구간을 저점으로 삼아서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 관점으로 가고, 이 구간 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비중 너무 크게 담지는 마시고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자국 철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 철강 생산량을 많이 줄였죠. 탄소 배출 줄이고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거 앞두고 맑은 하늘 이런 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고, 당연히 이런 철강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의 원활한 이제 이 철근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쿼터제가 만약에 이제 재협상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서로 부합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적으로도 한 절반까지 이렇게 이제 눌림이 나온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의 추세적인 상승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철강주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포스코를 일단 잠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정고점을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만약에 이 21선,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이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전고점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국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동안 내려왔던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포스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상승을 한다라면 단연 아까 보셨던 포스코 강판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 종목 굳이 다 포트폴리오에 철강 관련주들을 다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매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를 만약 공략하신다면 당연히 최근에 저점이었던 27만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뭐 여기서 대단한 시세를 노리시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 한 10% 정도 업사이드 보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를 잡는다라면 철강주들은 뭐 좀 긴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0% 정도 이렇게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손절은 굉장히 좀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뭐 지금 이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하지만 손절 라인은 짧게 잡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장 매매하시면서도 이런 조언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시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에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파월 의장의 재연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체크해 주시고 또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장 속에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장 매매하실 때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